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조갑제. 1심 공판에서도 줄곧 범행 자백을 계속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번복을 시작하는데 이런 심경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죠? 김금식. 그때 나는 김검사와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형을 징역 7년 정도로 때려주고 형 확정 뒤에는 마산교도소로 옮겨 병보석을 받게 해줄 것을 김검사에게 요구하고 그 약속으로 각서를 써달라고 졸랐습니다. 김검사는 각서만은 써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검사에게 협박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의 도장과 잉크로서 각서를 만들어 두었다. 사실 그때는 그러려면 그럴 수가 있었죠. 김검사는 나를 불러 사무실에 앉혀놓은 뒤 검찰청 앞 천수다방에 커피를 시켜놓고는 바깥으로 나가버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책상 위에 도장과 잉크로 그런 각서를 얼마든지 날조할 수도 있었죠. 그런 협박을 한 며칠 뒤 내가 출정 간 사이 내가 있던 감방을 누군가 샅샅이 뒤진 적이 있었는데 그 각서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갑제. 각서를 얻지 못하게 되자 번복을 한 겁니까? 김금식. 원래 계획도 그 선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찾아와 바른 말 할 것을 간청한 서윤학 변호사의 집념에 감동했습니다. 조갑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자백을 번복해도 너무 깊게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김금식.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모두 저 혼자에게 달려 있었고 그것도 교도소 1일 불법 출소라는 한 가지 사항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판에서도 저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몸만 빼면 검사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갑제. 자백 번복 뒤에는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금식. 별로. 그 다음날인가 며칠 뒤인가 저는 김검사에게 또 불려갔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검사가 저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갑제로 던져줍니다. 피우려는데 따라온 교도관이 저의 손을 붙들었어요. 김검사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금식이가 내 방에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이제 알았나? 그날 밤 저는 김검사를 따라 송도로 가서 술 대접, 여자 대접까지 받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갑제. 그래도 1심에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상했습니까? 김금식. 김검사가 그럽디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형 선고 받는다고요.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손가락으로 내 목을 자르는 흉내를 낸 것도 이미 그 정도는 각오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죠. 조갑제. 대구 고법에 가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김금식. 전혀. 재판장도 같은 이름의 김태현 판사였는데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했나 안 했나? 어느 쪽인가? 분명히 대답하라. 저는 이렇게 답했죠. 더 농락하고 싶지만 여기가 워낙 중요한 자리라 바른말 하겠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 김 판사는 싱긋이 웃더군요. 조갑제. 기철 씨는 출소 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김금식.
몇 번 봤죠. 몸이 무척 말랐고 술을 많이 마십디다. 기철이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으나 찾아갈 형편이 안 되더군요. 기철이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갑제, 최근 윤노파 피살 사건이나 여대생 피살 사건 수사를 보고 느낀 것은 긴급식, 저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범인이라고 발표된 사람들 모두가 무죄된다고 나는 걸었고 2번 다 술을 얻어먹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만들어내는구나, 또 만들어내 하고 중얼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3시간 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었고 덩치는 컸지만 유쾌한 청소년 같은 인상이었다. 이상하게도 김금식 씨로 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김씨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도 구씨나 김검사에게 겨누는 만큼의 원한을 금식씨에게 쏟지는 않는다. 소행을 보면 분명히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이고 어떤 면에선 검찰 측보다도 더한 원천적인 가해자인데도 그를 대해보면 악동과 같은 장난기가 악의를 중화시키고 있음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김금식 씨를 악인으로 못 박을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우롱하려고 했다는 그 법이 정의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취재기자들 가운데서도 금식이가 속 시원한 연극을 하기는 했다고 고소해야 하는 이들도 덜어 있다. 그가 농락한 법이 만인 앞에서 평등한,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않는, 법의 힘만큼 집행상의 절차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법이었다면 김금식 씨는 결코 엘리트 검사를 이긴 소영웅의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존엄한 규범을 욕되게 한 악인으로 만인의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김금식 씨 같은 사람을 거리낌 없이 나무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김 씨를 마음껏 저주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양심의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법의 적용과 법의 집행자의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송강이나 임꺽정이나 김금식 같은 사람들이 귀여움받는 사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회임이 틀림이 없다.